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헌재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불임명 관련 권한쟁의 심판에서 8인 전원 일치로 최상목이 후보자의 임명을 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러나 정영식, 조한창, 김복형은 별개의 의견으로 국회의장이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한 것은 절차적 적법성에 관한 문제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국회의장이 사안의 중대성을 지렛대 삼아 단독으로 행동하는 위헌, 위법적인 상황이 반복될 위험이 있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들이 이런 근거를 남기는 이유로 인해서 오히려 논란을 더 키우는 꼴이 됐습니다. 이에 최상목은 헌재 판단은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언제쯤 임명할 것이냐라는 질문에는 지금 임명 여부에 관한 입장을 밝힐 수 없다라고 답했습니다. 본인이 결정해야 할 사안에 대해 입장을 밝힐 수 없다는 것은 내란숙의 윤석열, 김건희의 명령이 떨어져야 하는데 명령 하달이 아직 없다는 소리로 들립니다. 여튼 저 3명의 재판관 윤석열 탄핵 심판에서도 분명 비슷한 논리를 들이댈 것입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헌법을 위반한 것이 맞지만 야당의 책임도 적지 않다는 그런 비슷한 논리를 내세우면서 한쪽에 일방적인 손을 들어주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관련해서 윤석열이 헌재 11차례 출석을 할 때마다 호송차가 아닌 경호 차량을 이용했다는 의혹이 있었고 머리를 손질하는 등 특혜 논란도 있었는데 더 황당한 것은 이 헌재 출석할 때마다 관저 지원팀이 함께 움직였다고 합니다. 한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이 출석하는 날이면 평소 식사 준비팀이 헌재로 움직인 걸로 안다라고 전했습니다. 윤석열 처먹이기 위해서 한남동 관저에서 별도의 식사팀이 따로 움직이고 있었다니 그야말로 황제의전이 따로 없습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서 경호처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지만 세부 경호 조치는 보안사항이라 언급이 적절치 않다라고 밝혔는데 밥 처먹는 게 무슨 보안사항인지, 그렇다면 왜 허구한 날 만찬을 그렇게 해댔는지 이것들은 앞뒤가 맞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의전을 즐길 날도 머지 않았습니다. 지난 윤석열의 최후 변론을 들은 정규재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 윤석열의 최후 진술은 잘 짜여진 간첩을 잡자는 캠페인 광고였다라고 평가하면서 자신이 감행했던 일들에 대해서 응분의 책임을 조용히 감수하기 바란다라고 직격했고, 조갑재는 윤석열의 어제 연설은 대부분 과장이고 왜곡이고 거짓말이다. 헌법재판관들에게는 이 연설이 이 사람을 격려하지 않으면 또 비상계엄령을 펴겠구나 하는 확신을 줬을 것이다. 8대 0으로 파면해서 이런 어처구니없는 계엄의 재발을 막을 책임이 헌재에 있다. 역대 최악의 대통령이라는 게 또다시 증명됐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보수 논객이라고 불리는 저들의 입에서조차 윤석열은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사리분간 못하는 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편취하기 위해서 끝까지 윤석열을 옹호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윤석열로부터 수많은 은혜를 입은 나경원입니다. 나경원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헌재 최후 변론에서 여야 합의는 헌법과 국회법 어느 법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정청래 의원의 발언을 비판을 하면서 여야 합의 없이 거대 여당이 단독 강행 처리할 것으로 추산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해진 것은 바로 국회의장, 법사위원장을 모두 야당이 독식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의장, 법사위원장을 여야에 각각 안배해 원구성 협상을 하는 것은 오랜 국회 관행이다. 의장과 법사위원장을 한 정당이 독식하면 단 하루 만에도 법안을 단독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법사위원장 자리를 반환해야 한다라고 입을 털고 있었습니다. 지들이 잘하는데 국민들이 백팔석 좋겠습니까? 지금도 사실상 여당의 역할은 민주당이 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의 말처럼 야당이 아닌 산당의 길을 가고 있으면서 민생은 다 팽개치고 오로지 내란숙의 방어에만 골몰하며 행여나 명태균 게이트 불똥 튈까봐 전전긍긍하는 그런 모습만 보이는 정당이 무슨 일을 할 것이라고 법사위를 줍니까? 여상규, 김도훈만 생각을 하면 지금도 혈압이 오르는데 어림 반푼도 없는 소리죠. 오늘도 권성동은 명태균은 민주당 사람이라면서 명태균 특검은 여당과 보수 진영을 무차별적으로 초토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제2의 정략 특검이다 라고 부들거리고 있었는데 지은 죄가 어지간히 많기는 많은가 봅니다.
명태균 한 사람으로 인해서 초토화가 될 정도면 얼마나 많은 공작과 조작이 있었다는 것일까요? 본인들 스스로 자백을 했으니 명태균 특검 반드시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오세훈의 여조 비용을 대납했다던 사업가 김한정 씨가 이준석과 윤석열의 여조 비용도 대납을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이준석은 대체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다고 하는데 무슨 여론조사인지나 밝혀라. 이분과 저는 전화와 문자, 소통 기록도 전혀 없고 카톡이라고는 저한테 무슨 보수 단톡방 가입해달라고 온 기록과 뜬금포로 페이스톡에 전화해서 안 받은 기록밖에 없다. 왜 오세훈 시장이 후원자로 알려진 분이 알지도 못하는 이준석을 물고 늘어지는지 궁금하다라고 답을 했는데 억울하면 고소하고 특검에서 다 밝히자고 전면에 나서면 되는데 희한하게 또 특검하자는 데는 입을 꾹 닫아버립니다. 박지원 의원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명태균 씨가 과장은 좀 있지만 팩트는 틀린 적이 한 번도 없고 말하면 반드시 증거를 딱 내놓더라 라고 말입니다. 냈는지 안 냈는지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자, 그리고 한동안 괜찮던 이 박지원 의원, 이낙연과도 통합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제가 이 상임고문도 통합하자고 해서 당내 강경파들로부터 아주 센 비난을 받았다. 하지만 멀어도 윤석열보다는 가깝지 않냐. 우리 식구였다. 한때 경쟁 관계에서 앙금이 있는 것을 털고 함께 가야 한다라고 말을 했는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시는 것 같은데 이낙연은 윤석열보다 더욱더 멀리 있는 자입니다. 제발 정신 좀 차리시기 바랍니다. 자, 끝으로 문정복 의원이 김건희 논문 표절과 관련해서 아주 재미있는 비유법을 들었는데 해당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까마귀가요,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온갖 화려한 깃털을 주워 모아서 꼽았어요. 그런데 바람이 불고 비가 오자 이 화려한 깃털들이 다 떨어져 나갔죠. 원래의 초라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금 김건희 씨의 모습이 그런 모습 아닐까 싶습니다. 4개월 만에 할 수 있는 일이 무려 3년이 걸렸습니다. 김건희 씨 표절 논문 의혹이 2021년도 말 제기한 이후에 3년에 걸친 조사를 거쳐서 숙명여대 연구지휘성위원회가 표절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비록 조사 과정에서 관행이었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 이런 주장은 학술적 부정행위를 합리화하는 위험한 논리입니다. 학문적 윤리는 시대를 초월해서 적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연진이는 이미 표절을 인정한 만큼 이제 남은 것은 학위 취소라는 당연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만약에 당시 관행을 이유로다 학위 유지 결정이 내려진다면 이는 대한민국 전체 대학의 연구윤리 체계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전례가 될 것입니다. 국민의 70%가 김건희 특검법을 지지하는 등 이 사안은 이미 권력형 비리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만약 숙명여대가 학위 취소를 회피한다면 이는 권력의 사유화라는 불신을 더욱더 키울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학위 취소가 지연되거나 축소될 경우 국회 차원의 특별한 조사와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 공방이 아닌 교육정의 실현을 위한 필수 조치입니다. 숙명여대의 학위 취소 결정은 김건희 씨의 국민대 박사학위 무료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 국민들은 이미 석사학위 취소 시 박사학위도 취소를 검토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이제 약속을 실행에 옮길 때입니다. 박사학위 역시 표절 의혹에서 자유롭지 않은 만큼 국민대 역시 자체적인 재조사에 나서야 할 겁니다. 숙명여대는 학문의 신뢰를 지키는 학교라는 자부심을 되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연진이와 교육대학위원회는 학위 취소를 결정함으로써 오로지 진실만을 추구하는 학문 공동체의 본분을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회를 놓친다면 숙명여대는 물론 대한민국 전체 대학의 명예가 추락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학문적 부정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국민과 함께 끝까지 진실을 쫓을 것임을 엄숙히 선언합니다. 이상입니다.